암 환자 절대 먹지 마세요. 암세포 폭증합니다. 이런 말들 참 깝깝해요. 항상 먹지 마라 목록이 줄줄 있거든요. 고기 먹지 마라, 설탕 먹지 마라, 과일도 안 된다, 우유도 끊어라. 그거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먹고 몸이 삐쩍 마를 겁니다. 암을 이겨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암 환자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잘 드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럼에도 암 환자가 진짜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 답은 3가지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3가지보다 훨씬 위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암이랑 김선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에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수술 날짜 내가 못 정하죠. 항암제 종류 내가 못 고릅니다. 수치가 오를지 내릴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끝까지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먹을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틈을 유튜브가 파고든 거예요. 검색 한번 하면 암에 나쁜 음식 20가지가 쏟아집니다. 괜히 먹는 게 공포스러워지고 챙겨 먹기도 귀찮아지고 암 환자에게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주의하세요. 자, 바로 갑니다. 3번째부터요. 3번째, 태운 거 그리고 기름 뚝뚝 떨어지게 구운 거.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고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먹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온도하고 부위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불판이 올려서 시커멓게 태우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온도에서 갑자기 발암 물질이 뚝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온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대체로 한 150도 안팎부터 이런 물질들이 늘기 시작한다고 봐요. 재료가 나쁜 게 아니라 요리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되도록 고온을 피하세요. 드신다면 굽지 말고 수육식으로, 삶으면 물이 끓어도 100도예요. 이 온도까지는 안전합니다. 다만 하나만요. 마블링 쫙쫙 낀 기름진 부위 말고 담백한 부위로 하세요. 재료도 보고 조리법도 보는 겁니다. 고기를 끊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암종에 따라서 고기가 정말 필요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주의하면 됩니다. 2번째, 술. 이건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하고 술을 과하게 드시는 것, 이게 뭘 하냐면요, 면역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항산화 작용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암하고 싸우려고 면역이라는 군대를 키우고 있는데 술이 그 군대를 깎아먹는 겁니다. 하나 더, 항암 치료 받으시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되고 단추가 잘 안 잠겨져요. 의학에서는 이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과하게 드시는 술은 이걸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증 안 된 보조식품, 즉 달인 거. 자, 1위입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환자분들 드시던 영양제를 30개, 40개씩 많이 빼드렸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사방에서 사다 주신 거예요. 이 즙, 저 즙, 달인물, 어디서 줬다는 버섯가루. 그 마음 저는 압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간 수치가 나빠졌는데 이게 항암제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보조식품을 드셔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원인을 못 가려요. 항암제 때문인지 저 즙 때문인지 우리가 뭘 입에 넣든 그걸 처리하는 건 결국 간입니다. 몸의 해독 공장이죠. 그 공장에 정체 모를 물질을 30가지씩 던져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범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부족한 것 위주로 남겨드립니다. 저는 종합 비타민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드시는데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양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해는 마세요. 영양제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에서 이분한테 진짜 부족한 걸 확인하고 근거가 분명하면 그건 제가 챙겨드려요. 제가 반대하는 건 조태요입니다. 누가 좋대서? 방송에서 봐서? 엿병실에서 효과 봤대서? 그건 근거가 아니에요. 자, 끝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태운 것, 술, 검증 안 된 보조식품 3개. 이상하죠? 인터넷에서는 20개가 넘는데 제 목록은 3개입니다. 암 환자를 본 지 20년, 암 환자만 본 지 4년째인 의사가 내놓은 목록이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그랬죠. 세 가지보다 훨씬 위험한 게 있는데 그건 음식이 아니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지 마라는 그 목록 자체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는 음식 때문에 나빠진 환자보다 먹지 마라는 말 때문에 나빠지는 환자도 많이 봤습니다. 네 가지만 지킬게요. 암에는 채식, 이거 지금 널리 퍼진 말이에요. 지금 몸무게 38kg, 40kg도 안 되는 환자분이 있어요. 이렇게 암이 몸을 갉아먹어서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는 상태를 의학에서는 악액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자기 살을 태워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한테 암에는 육식이 안 좋대 하면서 채식을 권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십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환자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채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뚱뚱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이 넉넉하고 체중이 잘 유지되는 분이라면 채식을 하면서 필요한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채우는 것도 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원래 60kg이던 분이 50kg이 되고 40kg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고기 끊어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밀어뜨리는 겁니다. 암을 예방하려는 사람의 식단하고 지금 암하고 싸우는 사람의 식단은 달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값은 합니다. 예방은 덜어내는 싸움입니다. 치료 중에는요, 지키는 싸움이에요. 둘째, 무조건 싱겁게 병원밥 하면 다들 뭘 떠올리세요? 간이 하나도 안 된 맹숭맹숭한 밥. 맛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기 어려워요. 맛이 좀 있어야죠. 아니, 소금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우리 병원 밥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환자 부담금이 5,000원 정도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건강하게 맛있게입니다. 저염식만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콩팥이 좋지 않거나 투석하시는 분, 간경화로 배에 물이 차시는 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주치의한테 이미 싱겁게 드세요라는 말을 들으신 분, 이분들은 지금 제 얘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싱겁게 드시는 게 치료의 일부예요. 반드시 주치의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셋째, 당을 끊으면 암이 굶어 죽는다. 이것도 참 많이 들으세요. 암이 당을 좋아하니까 당을 딱 끊어버리면 암이 굶어 죽는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암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줄여도 스스로 혈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게다가 뇌는 상황에 따라서 당 말고 케톤체라는 다른 연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만 끊으면 암이 굶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답은 끊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도 몸에 확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흡수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당지수 또는 당화지수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흰쌀밥은 이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현미는 느려요. 그래서 저희는 현미를 씁니다. 당을 끊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게 바꾼 겁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저혈당이 오지 않는 선에서 그 선을 지키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0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러실 겁니다. 알겠고요, 원장님.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라고 있어요. 영양하고 대사를 연구하는 유럽 임상의사들의 큰 학회입니다. 거기서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에요. 하나, 칼로리. 본인 몸무게의 킬로그램당 곱하기 20에서 30칼로리. 즉 60kg이신 분이면 60 곱하기 30, 하루에 1800칼로리입니다. 1500에서 대체로 이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 중요합니다. 몸무게 킬로그램당 1 내지 1.5g.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근육은 항암제다. 농담 아닙니다. 근육이 있어야 항암 치료를 견딥니다. 근육이 없으면 치료를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항암제가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근육이 빠져나가서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됩니다. 60kg이면 하루 단백질을 60g에서 90g. 물론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암종이나 치료 방법, 수술 여부, 소화 상태 또는 동반 질환하고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찬은 무지개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여기서 또 무슨 채소가 항암 효과가 있대 하고 검색하기 시작하면 우리 또 목록 늘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만 챙기세요. 밥상에 색이 여러 개 올라와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저희 병원 밥하고 반찬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있죠. 그게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넷째, 먹는 표적 치료제를 드시는 분. 이건 제가 자료로 따로 정리해 둔 게 있는데요. 먹는 약은 복용 시간하고 식사 관계 그리고 다른 것과 같이 먹을 때 서로 부딪히는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충제, 한약, 자몽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약 이름 그대로 주치의한테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섯째, 라면 얘기 안 나오면 오늘 영상은 반쪽입니다. 라면만 먹으면 안 됩니다. 짜장면만 먹어도 안 되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고 안 먹으면 스트레스로 미쳐버릴 것 같고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미쳐 죽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내가 다 망쳤다고 자책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게 진짜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좋은 반찬하고 드세요. 말로만 하면 안 믿기시죠? 저희 아미랑에서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걷지 않고 먹지 않는 환자는 치료 안 해드립니다. 세게 들리시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저희는 밥도 안 갖다 드려요. 올라와서 드십니다. 물론 정말 못 걸으시는 분들은 예외죠. 하지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냥 누워 계시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만큼 걷는 것과 먹는 것이 암 치료를 계속하는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희 식당 이름이 랑식당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밥이에요. 김제평야에서 10년 동안 무농약으로 지은 벼를 씁니다. 1년에 2번 토질 검사를 해서 비소가 없는 땅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걸 그날 아침에 도정해서 그날 먹습니다. 도정기에 벼를 넣고 누르면 30초에 1인분씩 깎여 나옵니다. 10명이면 5분, 20명이면 10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도정하고 7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합니다. 사각 깎아 놓으면 갈변하죠. 쌀도 똑같습니다. 산패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현미요, 깎은 지 오래됐어요. 쌀 안에도 기름 성분이 있는데 오래 두면 이 기름이 상합니다. 그래서 백미를 쓰는 겁니다. 현미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산패가 더 쉽습니다. 식용유 오래된 거 냄새 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좋으라고 먹은 현미가 나쁜 성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회지는 짧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식구처럼 물어보시게 합니다. 손주 얘기도 하고 애들 잘 크냐고도 하고 그러다가 암 얘기도 하고요. 식사가 즐거워야 하고 환자가 먼저 나서서 먹어야 합니다. 암종이나 치료 방법, 수술 여부, 소화 상태, 앓고 계신 다른 병,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한테 맞는 건 꼭 주치의나 영양팀하고 상의해서 정하세요. 일단은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최고예요. 그 대신에 영양가 있는 걸 맛있게. 죄책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암 치료라는 경기는 여러분이 뜁니다. 저는 옆에서 코치할 뿐이에요. 그런데 코치가 선수를 굶기진 않잖아요. 잘 드시게 해서 운동장에 내보내는 게 저의 일입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먹으면 되나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다음에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매일 먹는 그 밥상을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랑식당 문을 활짝 열고 공개할게요.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